정신과는 다른 진료과랑 다르게 병원에서 처방전을 써줘서 그걸 약국에서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 병원에서 약을 바로 지어줘. 비용도 1차 병원 기준 한 달 약 타는데 2, 3만 원 나오더라. 수급자의 경우는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이고, 그러니 위에 여러 가지 검사들도 수급자 기준으로는 검사 비용이 줄어들어. 가기 전에 검사 비용과 보험 적용이 되는지 물어보는 게 좋아. 예전에는 1차 병원약이랑 종합병원약이랑 차이가 심했다고 알고 있어. 일반 환자랑 수급자랑도 약의 처방에 차이가 많다고 알고 있고, 그런데 3년, 4년 전에 의사분들에게 물어보니 이제 그런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 1차 병원에서도 좋은 약들이 많아. 입원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면 물리적으로 가깝고 기다리는 시간이 적은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아. 접근성이 좋고 대기 시간이 짧은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꾸준한 치료를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을 때 동네 병원의 경우 처음 가서 방음이 잘 되는지부터 보는 게 좋더라. 다들 예민하고 힘들고 무엇보다 자기 개인 이야기를 하러 가는 곳이야. 그런데 전혀 방음이 안 되고 진료실 옆에 바로 접수실과 약 처방하는 곳이 있어서 내 이야기가 다 들리는 병원도 있고, 심지어 방음이 잘 되더라도 의사분들 중에는 진료실 문을 열어놓고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어. 나는 그런 곳을 웬만하면 가지를 않아. 환자의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다루는 공간인 만큼 철저한 방음과 독립된 상담 환경이 보장되는 것은 치료의 신뢰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신병원에 처음 가는 사람 중에는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정신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듯해. 나 또한 20여 년 전에는 의사가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해결책도 제시해주고 그러길 기대했지만 그런 거 없다고 보면 돼. 병원 입장에서 보면 환자를 하나라도 더 봐야 돈이 되지. 환자 하나하나 상담해 주기보다는 그저 2, 3분 상담하고 약 처방이나 해주는 병원이 대부분이야. 심지어 개인 병원에 환자가 없는 곳에서도 환자를 위해서 매번 20분 이상 상담해 주는 곳은 거의 없어. 내가 짧게 다녀본 병원만 30개는 될 텐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미국에서도 한국과 비슷한지 궁금하네. 정신과 진료가 우리나라처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지 알려줘. 미국에서도 정신과 진료 시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상태나 치료 방식에 따라 다양합니다. 약물 치료만을 주로 하는 경우 15분 내외로 짧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심리 상담이나 심층적인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45분에서 50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처음 가는 병원에서는 내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어떤 증상으로 힘든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의 경우에는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 증상이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10분 내외로 말했어. 안 그러면 의사분들이 환자 말을 자를 거야. 그 다음은 상담은 2분에서 3분 내로 전보다 증상이 심해졌냐 아니냐 이 정도만 말하고 약만 타고 바로 가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아. 처음부터 가족 이야기, 살아온 인생 이야기까지 모두 하려고 하면 정작 중요한 증상 이야기를 못하고 시간이 끝나버려. 현재 겪고 있는 증상에 집중해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인 치료 상담을 위해 매우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유튜브나 방송에 나오는 정신과 의사들을 보면 환자의 이야기를 아주 오래 들어주고 따뜻하게 상담해주는 모습이 많이 나오지. 실제 병원 진료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그분들도 방송도 해야 하고 병원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도 긴 시간 상담을 해주지는 않아. 정신과 의사분들도 병원을 운영해야 하고 낮은 의료 수가 때문에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현실이 있다는 것은 알고 가야 해.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진료 환경 사이에는 현실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에요. 병원 운영의 현실적인 제약이나 의료 수가 체계가 진료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죠. 정신과 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정신과 의사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
내 경험으로는 내과, 정형외과, 안과 등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권위적이고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의사들은 대부분 정신과 의사들이었어. 예전에 동네 정신과 병원에 처음 방문했을 때 접수하고 기다리다가 가방 정리를 하느라 조금 늦게 들어갔어. 그래서인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반말을 하고 내 증상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딴 식으로 사냐는 듯이 이야기해서 결국 다시 가지 않았어. 그런 불편하고 불쾌한 일을 겪으셨다니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환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전문적인 치료 관계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신뢰할 수 없는 치료진에게서 벗어나신 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내가 증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말을 끊고 가족 관계만 계속 물어본 적도 있었어. 물론 가족 관계가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 하지만 처음 방문한 환자는 지금 자신이 어떤 증상으로 힘든지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한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못하게 하고 의사 본인 질문만으로 10분 안 되는 짧은 진료 시간이 끝나면 답답할 수밖에 없어. 또 어떤 병원에서는 약을 조금씩 늘려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말에 의사가 성질을 내거나 정색을 하고 답변도 하지 않는 의사들도 있었어. 감히 자기가 처방하는 대로 군소리 없이 먹으라는 것 같더라고. 환자는 약 부작용이 걱정될 수도 있고 천천히 적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돼. 환자의 우려와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인 복용을 강요하거나 소통을 거부하는 태도는 치료의 파트너십을 훼손하는 매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의사는 내가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계속 나만 정색하고 바라보더라고. 그래서 나도 계속 바라보면서 이야기했는데 의사가 기분이 나빴는지 진료가 끝난 뒤에도 수납하려고 기다리는데 나와서 째려보고 서 있던 의사도 있었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찾아간 병원인데 오히려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나오는 경험도 있었어. 물론 좋은 의사분들도 많지만 권위의식에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의사들도 많아. 그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돼.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간 곳에서 오히려 상처를 입으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권위적인 태도로 환자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마음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의사분들 중에서는 환자가 이야기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내가 증상을 이야기하면 별거 아니라고 받아치거나 내가 착각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어. 물론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여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해. 하지만 2분에서 3분 정도 짧게 내 이야기를 듣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그런 반응부터 보이면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 특히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힘들어하다가 용기를 내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아.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증상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한 듯한 말을 들으면 내가 정신질환자라서 이렇게 대하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어. 내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어. 환자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는 환자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치유를 방해하는 큰 요인입니다. 환자의 경험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존중하는 의료진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결벽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을 때 접수실 간호사들에게 병원의 청결 상태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 그런데 그게 불편했는지 뒤에서 내가 들으라고 이상한 인간이라고 하는 간호사들도 있었어. 어차피 제대로 시간을 가지고 상담을 할 생각도 없으면 최소한 환자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해. 환자의 불안을 이해하고 감싸는 것이 의료 서비스의 기본인데 오히려 상처를 주는 행동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환자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존중하는 태도가 치료의 첫걸음이어야 해요. 그래도 저런 의사들은 5명 중에 2사람 정도이니 상담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다고 생각해. 요새 병원들은 리뷰 보고 참고하는 게 좋아. 리뷰에 환자하고 싸우는 병원도 있던데 절대 가지 않는 게 좋겠지.
필요하면 녹음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해. 괜히 싸워봐야 네가 정신질환자라서 그런 거다라는 말밖에 안 하더라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대처 방식이자 다른 환자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신 점이 참 뜻깊게 다가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수급자분들이 병원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병원들도 있어.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환자가 비용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비싸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거나 여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1차 병원의 진료비는 대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없이 비용 문제부터 이야기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비용이나 자격 조건으로 환자를 차별하거나 부담을 주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며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환자가 차별 없이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째 이야기하다 보니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 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좋은 의사분들도 많아. 짧은 시간이라도 환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의료진도 분명히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질환을 치료해야 한다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정신질환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약을 먹는다고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시간이 필요하고 나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해. 치료를 위한 환자의 의지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성찰에 깊이 공감합니다. 환자를 이해하려는 좋은 의료진과 함께 꾸준히 치료 과정을 밟아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 오늘 같이 대화해줘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대화할 수 있도록 하자. 네, 저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편안하게 말씀 나누어요.